자,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의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I가 의사도 대체한다는데 지금 의대 가도 괜찮을까? 하고요. 오늘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대놓고 말했잖아요. AI가 의사 다 대체할 거니까 의대 가지 마세요. 라고요. 와, 기술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료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진짜 도발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분석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대 가지 말라는 말에 정면으로 아니, 오히려 의대에 가야 한다고 맞서거든요. 쉽죠?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몸 고치는 신체 수리공 같은 의사가 될 거면 가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치유자가 될 거라면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겠어요. 현대의학이 앓고 있는 병.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 의사라는 직업이 AI한테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의사를 약간 고장난 기계 고치는 기술자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증상 듣고 검사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딱 이런 기술적인 일들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AI가 제일 잘하는, 그래서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자 모델이 만들어낸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병원들은 이윤 남기려고 거의 슈퍼마켓처럼 경쟁하고요. 똑똑한 의대생들은 사명감보다는 돈 많이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과로만 가려고 하죠. 정작 꼭 필요한 소아과나 외과 같은 곳은 기피하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 정신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게 환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의사들 자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픈 사람 보고 피 보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는데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의사들도 똑같이 지쳐가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 병든 시스템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처방전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의사라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갑갑함. 이게 그냥 답답해 하는 그 정도의 기분이 아니고요. 영혼이 꽉 막혀서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깊은 좌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갑갑함이 모든 병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병이 생기는 순서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혼에 갑갑함이 생겨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환자가 되는 거고요. 이 마음의 병도 계속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병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몸의 증상은 사실 맨 마지막 신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이 딱 와닿는 거죠. 영혼에 뚫린 구멍은 메스로 치유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수술칼이라도 몸의 상처는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의 진짜 뿌리인 영혼의 구멍은 절대 그걸로 꿰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심의, 글자 그대로 마음의 의사라는 존재입니다. 이 심의는요, 몸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환자의 영혼이 왜 갑갑한지 그 원인을 찾아서 상담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이 몸에 나타나기 전에 그 뿌리부터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갑함이라는 게 그냥 한 사람 아픈 걸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생긴 병이 결국 사회 전체의 병이 된다는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치거든요. 정말 대담한 발상이죠. 우리 몸의 병이 영혼의 갑갑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전쟁 같은 이 사회의 거대한 병도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의 풀리지 않은 그 갑갑함이 모이고 모여서 빵 하고 터져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는 것과 같아요. 내 안의 갑갑함이 옆 사람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이런 갈등들이 사회 곳곳에서 모이다 보면 결국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한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특히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다시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다면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없으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치유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예전에는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꽤 뻔했죠.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심의, 즉 마음의 의사가 되려면 완전히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을 고치겠다.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주겠다. 병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겠다. 이런 훨씬 더 깊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멘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게 정말 너의 삶을 위한 거야? 아니면 부모님을 위한 거야? 이런 질문들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답을 찾게끔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 그 길을 가야 후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미래의 치유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AI는요,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느끼는 그 갑갑함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걸 풀어주는 진짜 치유는 이건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과도 같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의사가 될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이런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